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6월 17일 임인 첫 번째 기사 1422년 명령락 20년 정사를 보다. 김익정이 계하기를 송나라 임금이 상중에 있을 때 모두 내조를 가지고 정령을 시행하였다 하나이다. 이제 어떠한 계든지 옛날대로 본교라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평일과 다르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로부터 경봉 왕지라 할 때에는 경봉이라 하고 구전 왕지는 다만 구전이라 하고 본교는 계라 하고 대언이 신아무라고 서명하고 여러 조에 내려서 시행하고 산능 뒤에 복구하였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6월 17일 임인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이 빈전에 전을 드리고 이천으로 내려가다. 양녕대군 이제가 이천에서 올라와 빈전에 전을 드리고 돌아갔다. 임금이 내신에게 명하여 이천까지 호송하고 콩 10섬과 종이 40건을 내렸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6월 18일 계미호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국상 중에서도 도 유형 이외에는 법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계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옛날 법제를 상고하면 국상 중에 형을 금하는 기한이 없으므로 삼가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무식한 백성들이 형벌을 쓰지 아니한다 하고 법을 범하는 자가 많으니 도 유형 이외에는 법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6월 1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병조 정랑 임종성과 좌랑 이효리를 석방하다. 군령을 착오한 죄로 의금부에 가두었다가 곧 석방하였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6월 20일 일사 첫 번째 기사 효령대군이 빈전에 전을 드리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6월 2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저울을 만들어 올리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공청이나 사가에서 사용하는 저울이 정확하지 아니하므로 공조참판 2000에게 명하여 개조하게 하였다. 이때 이르러 1500개를 만들어 올렸는데 잘못 정확하게 되었으므로 중외에 반포하고 또 더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사들이게 하였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6월 2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허지의 졸기 지는 사람이 무겁고 너그러우며 술을 잘 마시는데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칭찬이 있어 여론이 크게 쓰일 사람이라고 기대하였었는데 나이 50에 돌아가니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는 신임하던 신하이니 유사에 명하여 빈념하는 물건 중 부족한 것을 도와주게 하라 하고 시호를 제대라 하였다. 마음 갖기를 억세게 하는 것을 제라 하고 이를 맡아 틀림없이 하는 것을 대라 한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6월 20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김한로를 양녕과 접촉하지 못하게 멀리 보내도록 상소하다. 김한로는 양녕의 장인으로 양녕을 도와 좋지 못한 짓을 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실지대로 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마음 쓰는 것이 지극히 음흉합니다. 이제 양녕이 있는 데와 가까운 곳에 있게 되었으니 어찌 그의 마음 쓰는 것이 전일보다 심하지 아니할 줄을 알리요. 신들이 전일에 그 전말을 가지고 상소하였는데 허락을 받지 못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바라건대 전일의 상소에 따라 한로를 먼 변방에 옮겨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6월 2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6월 2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예빈시의 관리들을 탄핵하여 처벌하다. 예빈시의 판사 권집지와 윤배둔, 직장 최숙손의 빈전, 조석전의 불결한 죄를 탄핵하여 집지와 두는 속장 80에 처하게 하고 숙손은 원정 공신의 손자이므로 벼슬만 면직시켰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6월 21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신영공주에게 종이를 주어 불경을 쓰게 하다. 임금이 총재 성달생과 집현전 부제학 신장과
판봉상 시사 성계를 불러 말하기를 신영공주 신씨가 태상을 위하여 금자로 법화경을 등사하려고 한다. 나는 본래부터 옳지 못한 것으로 아나 그의 원함이 정중하여 중지시키지 수 없으니 경들은 정서하라 하고 나인으로 하여금 의발을 동롱 만드는 것을 감독하여 창경하는 기구를 장만하게 하고 또 중정순을 불러 청룡사에서 그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처음에 신씨가 연화문에 임금의 화암을 청하여 중들로 하여금 평민에게 권유하여 불경을 만들려고 하였었다. 임금이 성정원에 물어보니 좌대원 정초가 아뢰기를 연화에 대한 금지령은 이미 법전에 올라 있는데 이제 만일 친히 화암을 쓰시면 저들이 반드시 싸서 받들고 크게 윗세를 부리면서 국민에게 자랑할 것이요. 인민들도 서로 다투어 가면서 본을 받아 반드시 집을 기울여 파산하고야 말 것이니 그 권한이 한번 열리면 만류가 막기 어렵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옳지 못함을 아나 다만 경들에게 의논한 것뿐이다 하고 승문원에 장치한 합격품이 아닌 종이를 신씨에게 주어 불경을 쓰게 하였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6월 2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해가 귀고리를 하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6월 2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6월 2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의상군 남희가 빈전에 전을 들이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6월 23일 무신 네 번째 기사 각색 복충군의 정속 절차를 정하다. 형조에서 도관의 첩정에 의하여 계하기를 각색 복충군들이 당초 정속할 때 누락되어 형지 안에 들지 아니하고 한역에 있는 자는 그 전에 역사하던 본주에게 돌려주고 여러 양반의 비첩이 낳은 자손으로 일정한 기한 안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뒤에 발견된 자는 전에 내린 교지에 의하여 관청의 소수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6월 2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6월 2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성공주가 빈전에 전을 들이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6월 25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산는 도감에 수를 내리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6월 25일 경술 네 번째 기사 허조의 상소 내용을 중 의장 이외의 일은 시행하도록 하다. 예조에서 전지하기를 허조의 상세에서 의장 이외의 다른 일은 그의 말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6월 2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산능에 부역하는 군인들에게 약을 주도록 하다. 승정원에 명하여 산능에 부역한 군인 중 병등자는 약품을 주어 구원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6월 26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산능 도감에 수를 내리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6월 2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6월 2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곽산인 김마은의 딸 사월에게 정문하고 부역을 면제하게 하다. 곽산군의 백성 김마은의 처가 전광병에 걸리니 마은이 철을 버리었다. 그 딸 사울이 사방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구하였는데 방문에 살아있는 사람의 뼈를 바수어 먹으면 즉효라는 말이 있으므로 사울이 곧 왼손 무명지를 잘라 빻아가지고 국에 타서 먹였는데 병이 낫게 되었다. 도관찰사 전진이 그 일을 보고하고 말하기를 사울은 미천한 집에서 태어나 아무 교양의 바탕도 없는 터인데 다만 그 어미가 아비에게 버림당한 것을 보고 그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병을 고쳤으니 이는 옛날 유명한 효녀 조와 노고와 같은 것으로 마땅히 장려하여 풍속을 두텁게 하소서 하였다. 명령을 내어 그의 문녀에게 정표하고 그 집의 부역을 영구히 면제시키게 하였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6월 2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박은에게 부의로 쌀과 콩 70석을 내렸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6월 2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강원도에 선차관을 보내 기민을
구휼하게 하다. 이해 여름에 장맛비가 오래 계속되어 보리 싹이 모두 썩고 오곡의 종자가 많이 싹이 나지 아니하고 처음에 나온 것도 또한 썩었으며 산중 고울이 더욱 심하여 백성들이 풀 열매를 따서 먹고 살았다. 좌의정 이원이 계하기를 강원도 백성들이 굶주린다 하니 사람을 보내어 말아보소서 하니 임금이 선차를 보내어 민간을 살펴보고 굶는 자를 구휼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6월 2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김해, 밀양, 예천, 영천, 경주, 기천에 황충이 일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빈전에서 삭제를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거행하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금산군에 피비가 내리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폭양으로 건조하게 되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다가 여름날 폭양으로 건조하게 되었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2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기민을 구휼하게 하다. 전지하기를 금년에 대소맥과 이른 곡식이 부실하게 되어 백성들이 믿고 살아나갈 수 없으니 각 도와 각 관에서는 굶는 자를 즉시 구휼하여 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2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죄수를 석방하다. 가뭄으로 인하여 죄수의 죄상을 조사하여 경한 자를 석방하였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2일 정사 네 번째 기사 관청 노비들의 월급을 쌀로 주다. 여러 관청 노비들의 월급을 미곡으로 주게 하였다. 저패를 사용한 일에 월급을 모두 저패로 주자. 저패는 천하고 쌀은 귀하여 사람들이 괴롭게 여겼다. 이때 이날에 이르러 흉년인 까닭에 쌀을 주게 되니 사람들이 편하게 여겼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1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경령군이 빈전에 전을 올리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2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경원창의 쌀로 강원도 기민을 구휼하다. 쌀 3만석을 풀어서 강원도 기민을 구휼하고 경창의 보리 종자를 실어다 나누어 주었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3일 무호 첫 번째 기사 공령군이 빈전에 전을 드리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3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출근 후 병을 칭탁하는 관리를 병으로 처리하다. 사원부에서 계하기를 관에 직임을 가진 자는 당연히 아침 저녁으로 관청에 있으면서 그 직무를 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제 여러 관청의 관원들이 출근한 뒤 병을 칭탁하고 집으로 돌아가 관청을 비우고 직책도 폐하고 있으니 관청을 설치한 본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출근 후 병을 고한 자는 병으로 처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4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4일 김이 두 번째 기사 태백이 낮에 나타나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4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기우제를 지내도록 아뢰다. 가뭄이 극심하여 벼 싹이 마르고 있으니 종과 무당을 시켜 비를 빌게 하고 시장을 옮기고 우산을 자르고 범의 머리를 양진과 한강에 던지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4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절제사 의금부 충호위의 관리 선발을 2조로 이관시키다. 각 위의 절제사를 청가하는 일과 의금부 충호위의 관리를 선용하는 사무를 도로 2조에 이관시켰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4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원경왕 후의 산릉 상제를 거행하도록 청하다. 이제 비록 대소사를 모두 정지하였으나 원경왕후의 산릉 상제는 길제가 아니니 거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이 공상과 제향, 사신접대 외에는 술의 사용을 금할 것을 청하다. 금년에 도성을 수축함으로 인하여 중앙이나 지방에 식량난이 있고 또 수재와 한재가 잇따라 들어 벼농사가 잘 되지 아니하고 무식한 무리들이 술을 만들어 양곡을 소비하게 되어 그 배단이 적지 아니하니 이제부터는 여러 전의 공상과 제향, 명나라 사신과 이웃
나라 손님을 접대하는 이외에는 공사를 막론하고 술을 사용하는 것을 일체 금단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일본군 3주 태수와 대마도 좌위 문태랑이 토사물을 바치다. 일본국 방장풍 3주 태수 다다량 도웅이 사람을 보내어 박물을 바쳤는데 중궁 동궁으로부터 좌우 장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드리는 물건이 있었고 대마도 좌위 문대량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보내었다.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산릉에 갈 때 병품과 요만 설치하도록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전에는 산릉에 갈 때 정전과 유궁을 모두 채단으로 꾸몄는데 삼가 옛날 제도를 상고하니 채단으로 꾸민다는 문자가 없고 또 깨끗하지도 못하니 채단으로 꾸미는 것을 없애고 다만 병품과 요만 설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6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일본인 원도진과 평만경이 박물을 바치고 포로 송환을 요구하다. 일본 구주 전도 원수 원도진이 사람을 보내어 조문하고 박물을 바치고 대마도 외인의 포로를 돌려보내기를 청하였다. 예조 판사가 그 세계에 답하기를 만일 종원육의 정성을 다하여 조공함에 청하는 바를 들어주리라 하였다. 축주부 평만경도 사신을 보내어 동 500건과 유황 1,000건, 소목 300건을 바치고 대마도 사람으로 응유된 자를 보내달라고 청하였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6일 신유 네 번째 기사 갑사 김인의가 양녕대군을 상정이라 불러 주회를 주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갑사 김인의가 수강공문을 지키다가 제 맘대로 양녕대군 이제를 들여보냈으므로 그 죄를 논하게 되었는데 도리어 분한 생각을 품고 죄를 가리켜 상전이라 하였으니 율에 의하여 취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직첩을 거두고 속장 100대에 처하고 군대에 충당시키게 하였다. 우리나라 풍속에 노복이 그 주인을 이끌어 상전이라 하고 신하가 임금을 이끌어 또한 상전이라 한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옥구현의 지진이 일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외선이 침입하여 사람을 잡아가자 조사하게 하다. 전라도 수군 도안무 처치사 조치가 외선 한 척이 최운포에 들어와 30여 명의 사람을 사로잡아 갔다고 보고하였다. 임금이 3군 진루 200인을 보내어 조사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시릉관 연사종이 병에 걸리다. 종친을 시켜 진언을 거행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8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사정 김인달이 빈전의 동류를 양녕대군에게 주었다 하여 주회를 주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사정 김인달이 사사로이 빈전에 있는 동류 한 그릇을 양녕대군 이제에게 주었으므로 법에 의하여 취죄할 것을 청한 임금이 그 직첩을 빼앗고 인수부의 종으로 삼게 하였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8일 개해 네 번째 기사 환자 이영에게 죄를 주다. 직첩이 빼앗고 군에 보충시켰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8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송렴에게 사선서영을 제수하였으나 대성에서 고신에 서경하지 않다.
사선스의 송념이 일찍이 창평 현감이 되어 관가의 미포를 마음대로 이었고 울기생에게 주고 그 뒤에 공주 판관이 되어 경력을 능욕하고 그 반인을 가둔 일이 있고 도성 수축 차사원이 되어 수축 도감사 박등과 서로 붙잡고 싸운 일이 있었다. 이때 이르러 사선스의 영을 제수하였으나 대승에서 고신에 서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7월 16권 세종 4년 7월 8일 개해 6번째 기사. 서울의 쌀이 귀하여 창고에 묵은 쌀을 방매하게 하다. 전지하기를 서울 안에 쌀이 귀하여 사람들이 살아 나갈 수가 없으니 창고에 있는 묵은 쌀을 방매하되 저와 한 장의 쌀 한 대씩 하라 하였다. 세종 7월 16권 세종 4년 7월 8일 개 7번째 기사. 운성군 박종우가 빈전에 전을 드리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9일 갑자 첫번째 기사. 원경 왕태우의 대상제를 진관사에 배설을 하고 태우의 수령관 민익에게 상을 주다. 원경 왕태우 대상제를 진관사에 배설을 하고 동부대원 곽존중을 보내어 원경 왕태우의 수령관 여천부원군 민여익에게 의복과 안장갖춘 말을 내렸다. 이미 2주년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9일 갑자 두번째 기사. 성공직장 기리사순의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다. 모친의 병원으로 사직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약품을 주고 일기를 보냈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9일 갑자 세번째 기사. 기건으로 각도의 경찰관을 파견하여 백성들을 구휼하고 수령을 논죄하게 하다. 여러 도에 기근이 들었는데 강원도가 더욱 심하였다. 창고가 거의 비어 백성을 구휼할 수 없고 돌아다니는 자도 또한 금지할 수 없었다. 임금이 크게 염려하여 경찰관을 각도에 나누어 보냈는데 호조 정랑 권순을 경기 전농 소윤, 이밀을 충청도, 박계를 경상주화도, 봉상주부 배남을 경상우도, 한성소윤을 이숙치를 전라도로, 주부 윤돈을 평안도, 사제부정 황복인을 강원도, 제용주부 오지생을 황해도, 박전을 함기도에 보내어 창고를 열어서 구휼하게 하고 만일 수령으로서 정신차려 고찰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을 부황나게 한 자는 3품 이상은 보고하여 논죄하고 4품 이하는 직접 처단하게 하고 복명하는 날에 각각 도내의 기민 수요를 보고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10일 얼축 첫번째 기사. 한제로 공상하는 수를 금하다. 세종 7월 16권 세종 4년 7월 10일 얼축 두번째 기사. 민여익이 상제를 마치게 된 것을 아뢰다. 굴레에 나와 살해하기를 신이 성상의 은혜를 입고 상제를 금마치게 되었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상제를 마치게 된 것을 나는 심히 기뻐하노라 하고 음식을 대접을 후하게 하였는데 아래로 능해서 찬수를 공급한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였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10일 얼축 세번째 기사. 영의정 유정현이 내년 봄을 걱정하다. 금년에 비록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내년 봄이 더욱 심할 것이니 지금은 법령을 엄하게 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구휼하게 하고 내년 봄에 경찰관을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년의 말은 내년을 걱정한 것이나 이제 기근이 이와 같은데 어찌 차마 보고만 있겠는가. 내가 직접 여러 도에 순행하여 백성들이 굶는 것을 살필 수 없으므로 관리를 보내어 구휼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10일 얼축 네번째 기사. 첨지사 여권사 박숙양을 요동으로 보내 도망민을 데려다 주게 하다. 요동에서 도망해온 남녀 50명을 데려다 주게 하였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10일 얼축 다섯번째 기사. 산능 채석군 중 병등제를 치료하게 하다. 호조에서 개하기를 산능 채석군이 더위와 습기 때문에 병등자가 많으니 병사 10여 칸을 짓고 중들로 하여금 소금, 장, 죽, 쌀을 가지고 치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11일 병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16군 세종 4년 7월 1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박자층이 산능 이래 근도 인부 2,000명을 징발하다. 임금이 각도의 기근이 심하고 산능일이 중대하여 근심하고 있는데 박자청 등이 아뢰기를 인부 1만 명을 징발해야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했다. 대원들이 청하기를 경기 수군 1,000명과 성중 여러 관청의 노예와 부자 동네에 있는 역부가 1,000명은 될 것이요. 또 수레꾼 품삯을 특별히 주면 소 수백 마리는 얻게 될 것이요. 한 마리 소의 힘이 10여 명을 당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지방 인도를 징발하는 것은 불과 2,000명이요. 이것으로 넉넉히 돌을 실어 올 수 있으며 돌 가져오는 일이 끝나면 대위 공장이 합하여 수천 명이 되니 어찌 일을 끝내지 못하리오 하였다. 자청 등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므로 근도의 인부 2,000명을 징발하여 10일에 한 번씩 교체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1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일본 구주 절도사 원의준이 박물을 바치고 억류민 송환을 요구하다. 억류되어 있는 대마도 사람을 돌려보내달라고 청하였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1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수릉관 연사종이 병으로 집에 돌아가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1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참찬 허조가 예제에 대해 상소하다. 신은 상고하여 보니 범조우가 말하기를 선왕이 예를 제정함에 있어 임금의 복을 아비와 같이 참채 3년으로 한 것은 대개 신하된 자가 아비와 같이 임금을 섬기지 아니할까 염려한 것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인정만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임금의 상제는 한나라 이후 여골 제도를 사용하다가 송나라 때 이르러 궁중에서 3년상을 행하고 예정에서는 임금과 신하가 반드시 일치하게 한 것은 임금과 아비에게 경중이 있는 것을 후세히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이 대행 상제를 보니 졸곡 뒤에 전하가 임시로 최복을 벗고 백이 오삼오 흑각대로 정사를 보고 상망이나 별제 등 상사에 관계될 때에는 모두 최복을 사용하고 1년 후 소상의 대상복을 입고 그 2년 뒤에 대상의 단복을 입고 27월 뒤에 단복을 벗고 길복을 입는다 하였으니 실은 3년상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무백관에게 있어서는 졸국 뒤에 백의 오삼오 헛각대로 3년을 치른다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면 아비를 위하는 복과 임금을 위하는 복이 서로 달라 만류의 패는 아비에 대한 도가 무겁고 임금에 대한 도는 가볍게 될 것이요. 또 신하로서 임금의 복을 입는데 연과 담의 절차가 없으니 더구나 후세의 교훈으로 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송나라 고종 때의 사신 나점 등이 건의하기를 여느 신하들은 역을 한 뒤에도 최복을 벗지 말고 조위할 때와 공무를 볼 때에는 임시로 공복과 흑각대를 사용하고 상망이나 조정에 나와 봉의하거나 기타 상례에 관한 일에는 모두 최복으로 종사하고 산능을 쓴 뒤 기년과 제기에도 또한 입게 하고 대상을 지낸 뒤에 벗게 하소서. 이것은 신하들로서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요 대략 3년상을 입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는데 당시의 대관들도 의논하기를 점 등의 말은 순전한 예법과 같지는 아니하나 또한 3년상의 유의가 남아있어 명교를 도울만 하였다 하므로 조를 내려 그 건의에 따랐습니다. 신의 의례적인 생각으로는 조중에 있는 문무백관으로 하여금 송나라 고사에 의하여 기념과 제기에 다시 최복을 입게 하면 연담의 절차도 결하지 아니하여 대강 상년상을 입는 유의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또 국상 후에 검문하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차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옛날에 주문공이 조정에서 말하기를 음식과 동작의 절차도 고금의 편의를 짐작하고 기천과 친소의 등급을 구별하여 강세하는 것인데 혼인을 가지고 말하면 국상난 지 1개월 뒤에 국민에게 열어주고 3개월 뒤에는 선비와 아전에게 열어주고 장사 지낸 뒤에는 과거 한 사람에게 열어주고 부묘한 뒤에는 성일왕 이하에게 열어주고 소상 뒤에는 조청 대부 이하에게 열어주고 대상 뒤에는 중대부 이하에게 열어주되 모두 3일간 길복을 입게 하고 대중대부 이상은 담제를 지낸 뒤에 길례를 행한다 하였으니 주문공의 예에 의하여 1개월 뒤에 군민에게 허락하고 3개월 뒤에는 관직이 없는 양반 자제들에게 허락하고 졸국 뒤에는 사품이하에게 허락하고 소상 뒤에는 삼품에게 허락하고 이품 이상은 모두 담제를 지낸 뒤에 길례를 행하게 하면 그의 사리에 알맞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기념과 제김이 상사에 관계되는 일에는 당연히 최복을 입어야 하고 졸국 전에 거문하는 것은 이미 법을 세웠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 없다 하였다. 전자의 본국의 예제가 미비하므로 태상이 조를 예관에 명하여 국휴를 제정하고 조1을 세우고 제례도 제정하게 하였다. 조가 옛날 예문을 상고하고 조2와 제례는 이미 제정하였으나 국휴는 원구를 만들어 놓고 아직 올리지 못하였는데 두 번이나 국상을 다양하여 민간의 풍습을 개혁하고 모두 옛날 중국 제도에 따르게 하였다. 세종 7월 16권 세종 4년 7월 1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빈전에서 망제를 거행하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빈전에서 망제를 거행하였다. 세종 7월 16권 세종 4년 7월 15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 7월 16권 세종 4년 7월 15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지비 박안신 등이 김인의를 국문에 처하도록 상소하다. 신들이 전일에 여러 번 김인의의 죄를 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여 유감스럽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천총을 번거롭게 합니다. 인의가 국문의 책임을 지고 제 맘대로 양령을 들여보낸 죄는 진시로 적은 것이 아닌데 죄를 결정한 뒤에 그 죄에 자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을 내어 원망하니 진시로 불충한 마음을 품지 아니한 자라면 이 지경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죄의 역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전하가 다만 직첩을 거두고 군역에 보충시켜 보통 범인과 같이 다루는 것은 실로 미편한 일입니다. 신들은 또 생각하기를 전하의 양령에 대한 우애가 천성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만일 이러한 무리를 아껴서 죽이지 아니하면 험하고 간사한 무리들이 망동하여 감히 큰일을 꾸며 내어 전하의 지성스러운 우애를 상하게 하고 필경에는 양령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무리로 연유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인데 바라건대 인이를 국문하여 면백히 법에 처하여 뒷날의 경계를 삼았으면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 아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7월 16권 세종 4년 7월 15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사여관 주부 섭공분에게 용동인 23명을 돌려보내도록 하다. 요동에서 도망한 남부 23명을 해송하게 하였다. 세종 7월 16권 세종 4년 7월 15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유량하는 제인, 화척 등을 본 지방으로 돌려보내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원육전과 송육전의 화척제인들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서로 모여서 도적질만 하니 이제부터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군 현원에서 그 인구를 등록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평민들과 혼인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제 제인 화척들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으니 모두 쓸어 모아 본 지방으로 돌려보내고 정신 차려 고찰하지 아니한 수령을 보고하여 죄를 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16권 세종 4년 7월 15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전도 절제사 최용화의 졸기 세종 7월 16권 세종 4년 7월 1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평성부원군 조견에게 고기를 먹도록 하다. 임금이 조견이 늙고 병들었으므로 육식할 것을 명하였다. 세종 7월 16권 세종 4년 7월 1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김인의를 처벌할 것을 상소하다. 갑사 김인의가 궁궐을 지키고 있었으니 군신의 분을 익히 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군문을 지킬 때 제 마음대로 양령을 들여오게 하고 죄를 받게 될 때에 분을 내어 패역하니 두 마음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헌부에서 여러 번 인의의 죄를 신청하였는데 다만 속죄하게 하니 여러 신하들이 유감스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나이다. 바라건대 헌부의 신청에 따라 명백히 죄에 처하여 뒷날을 경계하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1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한편 부원군 조연을 수령관으로 임명하다. 한편 부원군 조연을 불러 말하기를 수령관 연사종이 병이 있으므로 경을 대신 임명하고자 한다니 연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이는 신의 원하는 바로서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명령을 받았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1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호조참이 허해와 정랑 이안경을 파직시키다. 속장 70에 처하였으니 산능 벌석군의 구료 물자를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고 여러 날 지체한 까닭이었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1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벌석군 죽은 이에게 쌀콩을 부조하다. 벌석하다가 죽은 군사에게 모두 쌀과 콩으로 부조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17일 임신 네 번째 기사 환원군 조선이 빈전에 전을 들이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1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전 총재 김월하의 문안을 받고 쌀콩을 내리다. 월하가 면상하고 와서 문안하니 쌀과 콩 15석을 내렸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18일 개휴 두 번째 기사 철원 부원군 윤자당의 졸기 3일간 정사를 보지 아니하고 10월을 정평이라 하였다. 죽는 날까지 너그럽고 즐겁게 사는 것을 정이라 하고 다스린 데 재앙이 없는 것을 평이라 한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18일 개휴 세 번째 기사 평안도 평강 강동 등지에 황충이 일다. 가산 안주 박천 희천 인산 자산에 황충이 심하였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18일 개유 네 번째 기사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가 올적합 올량합들을 대적할 수 있는 방책을 개하다. 올적합 올량합 등 잡종들은 갑옷과 투구도 쓰지 아니하고 열도 이루지 아니하고 싸우나 활을 잘 쏘기 때문에 상대하기 어려우니 나무로 방패를 만들어서 사용하되 매양 싸울 때 이것을 전열에 세우고 기창 기사들을 뒤에 세우면 비록 겁이 많고 약한 자라도 반드시 등지고 달아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7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전라도 동북 화순의 지진이 일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2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일성군 정효전이 빈전에 전을 들이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20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대행 태상왕의 묘호를 올리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대행 태상왕의 공덕이 용성하여 전고에 드문 일이니 묘호를 올리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2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2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외선의 노락질에 대비하여 김우성을 전라도 신덕회를 충청도 윤덕민을 경기도 해도 찰방에 임명하다. 이때 외선이 전라 충청 양도의 섬 가운데 출몰하면서 병선을 보면 도망하여 피하고 사선을 만나면 노락질하였다.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만일 좋은 장수가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빠른 사선을 타고 바다 가운데 나아가서 외선을 깨어내어 억센 활과 단단한 화살을 쏘고 겸하여 화포를 발사하면 거의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잡지 못하더라도 또한 우리 사선을 경홀하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이 그렇게 생각하고 곧 상호군 김우생을 전라도 해도 찰방, 대호군 신덕회를 충청도 해도 찰방, 윤덕민을 경기도 해도 찰방에 임명하고 각각 본도의 유능한 성분을 골라 사선 5척을 장비하고 매척에 30명씩 태워서 합계 15척이 번갈아 하루에 3차례씩 나서서 도둑질하는 외놈들을 전라도 등 해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이어 우생 등에게 내약을 내리고 또 말하기를 도끼 있는 바다의 일개가 무서우니 너희들은 그 도에 가거든 육식하라 하고 각도 감사에게 명하여 술과 고기를 갖추어 보내게 하였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2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차사가 채금군을 감할 것을 청하다. 돈의 기건으로 채금군을 감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7월 2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판원주 목사 차진남의 관직을 파하다. 전 대사원 김자지를 대신 임명하였다. 진남은 본래 불학무식하여 재임 당시 관내 백성들의 말이나 비단 등 속을 강제로 사들이고 관청 물건을 사설이 훔쳐내고 또 관기 6명과 간통하였다. 사헌부에서 강원도 관찰사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상소하여 죄주기를 청하는 임금이 진남은 태상왕의 원정공신이므로 다만 그 관직만 파한 것이다. 진남은 아전으로부터 일어나 갑자기 이품에 이르렀으나 관직에 나가면 재물을 탐내니 그때 사람들이 더럽게 여겼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병으로 죽었다. 세종시로 16권 세종 4년 7월 2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상원 운산 등지에서 황충이 일어나다. 평안도의 상원, 운산, 삭주, 개천, 용천, 순천, 의주, 수천, 이산, 무산, 선천, 수안에 황충이 일어났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7월 22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일본군 대내다다량도웅, 원도전, 원이준 등이 방문을 바치다. 일본군 대내다다량도웅과 구주 전 총관 원도진과 총관 원이준이 사람을 보내어 방문을 바쳤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7월 2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일본 도영, 평만경, 웅수, 평민, 소조천, 입도상가 등이 방문을 바치다. 일본 일기주 상만호 도영과 민부소보, 평만경, 대마도 웅수, 구주, 상사, 평민, 소조천, 미작주, 전사, 입도상가 등이 사신을 보내어 방문을 바쳤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7월 24일 김묘 첫 번째 기사 익평부원군 이석근이 빈전에 전을 들이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7월 2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장사를 보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7월 2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김인달을 극형에 처하도록 상소하다. 김인달이 사사로이 양령과 통하여 그 죄가 이미 드러났는데 전하께서 생을 좋아하는 덕으로 감면하시니 무엇으로 후일을 징계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영락 16년의 교지에 의하여 인달을 극형에 처하여 그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였으면 다행이겠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7월 2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가 도내 기민의 수를 보고하였다. 총 4024인임을 계하였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7월 2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7월 2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김인달을 극형에 처하도록 상소하다. 김인달이 사사로이 양령과 통한 죄는 의리상 경솔이 석방할 수 없는 것이요 형조와 사관원에서 상소하여 그 죄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니 신등은 깊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명령이 나왔으나 강교한 일이 생기고 법은 내렸으나 협잡이 일어나니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큰 걱정인 것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대행 상왕 전하께서 일찍이 전지를 내렸는데 대략 말씀하기를 양녕대군이 하는 짓이 광패하여 밖으로 방치하는 것이다. 간사한 무리가 뒷날의 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왕래하면서 변을 내는 자는 엄중하게 그 죄를 다스리라 하였으니 당초부터 병고를 예방하여 그를 보존시키려는 계획이 깊었던 것입니다. 인달의 인격은 책망하자 깔 것도 없는 것이나 가만히 내선을 나누어 사적으로 정리하고 안문할 때에도 실정을 대답하지 아니하고 고문의 함에 이르러 그 죄를 숨기지 못하였으니 조금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가 이러한 주인을 석방하고 죽이지 아니하니 태상의 법을 세운 뜻에 어떠할런지요. 바라건대 분명히 사형에 처하여 후일을 경계하소서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7월 27일 이모 세 번째 기사 경기 황해 평안 강원
충청도의 보리씨의 부족을 경상 전라도의 보리씨를 팔아다 준비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경기 황해, 평안, 강원, 충청도 등 도는 작물로 대맥, 소맥이 여물지 아니하여 민간에 보리씨가 없으니 경상 전라 두 도에서 보리씨를 팔아다가 준비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7월 27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소도군의 처 심씨가 빈전에 전을 들이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7월 2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공신의 아들 조석산과 원경로와 이섭 등을 불충을 이유로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인순부 부승 조석산은 태상이 승하한 지 3일 만에 사직, 윤경로는 5일 만에 다같이 상호군 이섭의 기생첩 승서아와 간통하였으니 자모 신하로서 애석한 정이 없는 것이요. 섭도 또한 그 어미의 초상 3년 안에 기생첩과 동거하고 이제 질투하여 그 기생을 때려 고소에까지 이르렀으니 모두 신하나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다. 법에 의하여 죄주기를 청합니다 했다. 임금은 섭은 함길도 변협에서 성장하여 사리를 알지 못하고 또 종씨가 계보가 연해 있으므로 죄를 면하고 석산과 경로는 각각 곤장 100에 처하고 석산은 중위의 직에서 삭제하였다. 석산과 경로는 모두 공신의 아들이나 죄가 불충한 것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16권 세종 4년 7월 2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공비가 편치 못하였다. 세종시록 17권 세종 4년 8월 1일 을류 첫 번째 기사. 효령대군에게 빈전의 삭제를 서평하도록 하다. 임금이 공비의 병환이 위중하므로 효령대군 이보에게 빈전의 삭제를 서평하라 명하였다. 세종시록 17권 세종 4년 8월 1일 을류 두 번째 기사. 김중절을 보내 요동인 19명을 돌려보내도록 하다. 도망하여 온 남부 19명을 요동으로 영솔하여 보냈다. 세종시록 17권 세종 4년 8월 1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수재와 한재로 인한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 곡물, 제목, 화목, 잠실, 쇠, 저화, 손실, 조사, 토목공사 등에 대해 상소하다. 금년에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백성들이 실롱하였는데 전하께서 염려하시어 조관들을 나누어 보내어 창고를 열어 구휼하였으니 덕이 지극하게 미치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이른 가을에도 백성이 오히려 먹을 것이 어렵게 되었는데 오는 봄에 흉년살이가 진실로 염려되는 바이니 마땅히 부역과 부세를 경감시켜 그들의 살아감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삼가 작은 소견을 조목으로 아래에 나열하나이다. 1. 여러 관청에서 받아들이는 공물을 호조에 영을 내려 국가에 사용하기가 긴급한 것인지 늦어도 지장이 없는 것인지를 요량하고 창고에 쌓인 여분의 많고 적은 것도 상고하여 그 긴급하지 아니하고 여분이 있는 것이면 받아들일 만한 것을 연한을 두어 감하거나 면제시킬 것이며 1. 일례로 제목을 벌채하여 실어다 바칠 때 백성들이 심히 고통으로 생각하오니 이제 국가의 토목일도 이미 갖추어졌으며 제목을 실어 나르는 물가에 있는 주나 군이 실용됨이 더욱 심하니 이것도 연한을 두고 감하거나 면제할 것과 동서요의에서 수납될 각 관청의 화목도 또한 적당하게 감량시킬 것이며 1. 각 처에 있는 잠실은 오로지 백성을 인도하는 부업기관이어서 비록 폐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흉년을 당하여 소모되는 것이 또한 많으니 농사가 조금 잘된 때를 선택하게 하여 누에 종자나 남겨두도록 하고 나머지는 연한을 두고 정지하게 할 것이며 1. 여러 도에서 쇠를 다루는 일이 1년이면 2차례씩인데 양식을 싸가지고 가고 오고 하여 백성들이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니 국가에서 소용량의 완급을 요량하여 숫자를 죽일 것이며 1. 각 호의 저하를 바치라는 것은 본래 저하를 풀어 쓸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먼 지방에서는 거둬들일 때 가격을 배랑 올려서 받으니 그 배단도 적지 아니한 것이요. 또한 아름다운 법도 아니니 마땅히 영구히 없애야 하며 1. 흉년이 든 해에 사명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번유한 일이니 금년의 손실조사는 감사에게 위임하고 경찰관은 별도로 보낼 것이 없고 1. 서울이나 지방에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데 시작한 것이나 소모되는 것이 제일 심하니 연한을 두고 금지할 것입니다. 임금이 모두 따랐고 오직 경찰관을 보내는
한 가지만은 여러 신하에게 어느 나의 아래라 하니 여러 신하들도 모두 보내지 말자고 하며 그것도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1일 을이후 네 번째 기사. 쌀값 등규를 막기 위해 창고에 쌀을 판매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금년에 곡식이 귀하여 쌀값이 올라가게 되니 창고에 있는 묵은 쌀 5,000석도 민가에 판매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충청도 수군 중 익사자들의 집을 구휼하다.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혀졌다. 충청도의 수군으로 물에 빠져 죽은 자가 12명인데 그 집을 구휼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경찰관 이숙치가 돌아와 개하다. 도내에는 풍년이 들어 굶주리는 자가 없고 혹주리는 자가 있어도 그 즉시에 구휼하여 준다 하였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흥복사에 진제소를 두어 기민을 구휼하다. 진제소의 성중에 있는 흥복사에 두어 흥복사에 두어 굶주리는 자를 모두 구휼하였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부원군 이부의 졸기. 흥원군 이부의 졸기.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3일 정해 세 번째 기사. 경영 옹주 왕씨가 빈전에 전을 올리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4일 무자한 첫 번째 기사. 사직제를 거행하다. 전에는 큰 제사 때 헌관이나 집사들이 서게 한 뒤에 산제를 4일 동안 하고 이를 보기는 전과 같이 하였는데 이제 헌관이나 여러 집사들이 임시로 최복을 벗고 길복을 입고 서게 하게 되면 다시 최복을 입을 수가 없으므로 모두 길복을 입고 게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태종의 조석 상식과 상망전에 왕후의 신의까지 병설하다. 예조에서 게하기를 태종을 능으로 모신 뒤의 조석 상식과 우주가 광효전에 들어간 뒤의 조석 상식과 상망전에 왕후의 신의에까지 병설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공비의 병을 위하여 흥천사와 소극전에서 빌다. 공비의 병이 낫지 아니하므로 돈영부사 안수산을 보내어 약사를 행하였는데 흥천사에서 정근하게 하고 의정정탁은 소격전에서 초제를 올리게 하였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5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경찰관 이미가 돌아와 개하였다. 본도의 49업에 굶주리는 백성이 5,970명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5일 기축 세 번째 기사. 공비에게 육순을 올리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중궁의 문안을 매일 하지 못하도록 하다. 이에 앞서 정부와 육조에서 중궁이 편치 못하므로 매일 문안하였는데 이날의 임금이 지신사 김익정에게 이르기를 정부와 육조가 매일 문안하게 된 것이 여러 정승에게 과로될 염려가 있으니 경은 나의 뜻을 말하여 매일 문안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공비의 병을 위해 사찰 신사에서 기도드리다. 공비의 병환이 위독하게 되므로 사찰과 신사에 기도드렸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전판 정주목사 송우의 졸기.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태백이 낮에 나타나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평양군 조대림과 찬성사 맹사승을 사찰에 보내 제를 올리다. 조대림은 진관사로 찬성사 맹사승은 승가사로 보내 제를 올려 부처에게 기도하였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8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성덕신공 태상왕의 묘호를 태종이라 하다. 태종이라 올리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8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의정부사 인사가 대내전 다다량에게 서간을 보내다. 답하는 서간이 이르기를 서간을 받아 몸이 편한 것을 알거든이 깊이 즐거워하는 바이다. 그러나 옛날부터 신하로서 사적인 교제가 없으므로 보낸 물건은 의로 보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나 다만 조카가 우리나라를 공손하게 섬겨서 성의가 더욱 돈독함으로 그로 인하여 당상관에게 말씀드려 개하여 아린 뒤에 받아들이고 이내 토산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인편에 붙이니 받아들이기 바란다 하였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공비가 차도가 있자 의원 의녀에게 물건을 내리다. 공비의 병환이 조금 나았다. 차등 있게 물건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10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1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육전 수찬을 위해 인원을 배치하다. 육전 수찬하는 인원을 배치하게 되는데 성상부원군 이직 좌의정 이원으로 도제주를 시키고 찬성사 맹사성 참찬 허조로 제조를 시켰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1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12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환자 한예 김봉과 조봉반감 조불정을 처벌하다. 광효전에 입직하던 환자 한예 김봉과 반감 조불정이 대궐담 안에 있는 숲을 베었다 하여 곤장 60대에 그 관직을 빼앗고 불정은 본역 그대로 두었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13일 정유 첫 번째 기사 고부사 이발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발등이 북경에 이르렀을 때 명나라 임금은 방금 북으로 정벌하러 가는 도중이므로 예부에서 보고하는 흉한 일이라 하여 행제에 알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다만 표문만 받고 발등으로 하여금 항국하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대행 태상왕의 행장을 예부에 바치지 못하고 돌아왔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13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전라도 수군 첫지사 관하의 강덕회 조침 성안도 정덕성을 처벌하다. 의금부에서 전라도 수군 첫지사 관하에 있는 진묵 강덕회 우도 dom한호 조침 임치만호 성안도 금모포 만호 정덕성이 미처 외를 잡지 못한 죄로 법에 의하여 참하기를 청하니 안도는 곤장 100대에 침, 덕성, 덕회는 속장 100대 모두 본도 수군에 편입시켰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13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백간을 거느리고 빈전에 전을 올렸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13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충청도 수군이 익사한 이유를 조사하게 하다. 전판사 방군을 충청도에 보내어 수군이 물에 빠져 죽은 사유를 핵실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13일 정유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윤덕민, 신덕회 등을 국문하기를 청하다. 경기도 해도 찰방 윤덕민, 충청도 해도 찰방 신덕회도 또한 이달 초 1일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지고 군인도 물에 빠져 죽었으니 국문하여야 한다 하고 군을 시켜 모두 국문하기를 청하며 지신사 김익정 등이 개하기를 신등의 생각으로는 덕회 등은 갑자기 큰 바람 만나 배가 파손된 것이니 그의 죄가 아닌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말이 그러하니 금년 들어 이미 대구가 나게 되고 재변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되니 시운이 불길해서 그러한 것이다. 당초에 보낼 때 일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기필한 것도 아닌데 이제 큰 바람을 만나 그들의 몸만 면한 것도 크게 기쁜 일이니 국문하잘 것이 없는 것이다. 너희 말이 진실로 나의 마음에 부합되니 병주로 하여금 그 도의 관찰사나 절제사의 반인이 올라올 때를 기다려 공문을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1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개빈전이 조전이 견저이 사후토일을 개하다.
그 개빈전이에 말하기를 사흘 앞두고 사직과 종료에 고하고 하루 주내 충호위는 전하의 악차를 빈전 앞에 조금 동쪽으로 설치하고 왕세자는 그 뒤에 하는데 남쪽에 가까이 하면서 모두 지형에 따라 적당하게 하고 그날이 되면 통례문은 전하의 판위를 전정의 길 동쪽으로 북쪽에 가까이 북향하게 하고 왕세자의 위는 전하의 판위의 뒤로 조금 남쪽으로 북향하게 설치하고 공조판서의 자리는 그 뒤로 북향되게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제궁을 들고 닦을 수건을 가지고 그 뒤에 모시게 된다.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 설치하되 지형에 따라 적당하게 하고 문관은 동쪽 문관은 서쪽으로 하고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되 관이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되는데 모두 북향하게 된다. 종실은 길 서쪽으로 앞줄에 서게 한다. 집사자가 축판을 영주와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앞 초까지 영주 앞에 올려놓는다. 준소는 호외의 왼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하고 새는 동계의 동남쪽으로 북향하게 설치한다. 관새는 동쪽에 있게 하고 작새는 서쪽에 있게 한다. 여러 집사자의 새는 또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하게 된다. 시각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잔을 씻고 닦아서 동계에 올라와 준소에 두게 되면 봉찬에 올려다가 영주 앞에 올려놓는다.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위차에 나아가게 하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복례랑은 공조 판서를 인도하여 들어와 위차에 나아가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리와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위차에 나아가게 하여 좌석 위치가 정돈이 되었으면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위차에 나아가게 하고 예조판서는 악차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예를 행하기를 청한다. 개하기를 마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판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게 한다. 판통례가 제배하고 곡하라고 아래여 청하면 전하는 제배하고 슬피운다.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라고 말하면 왕세자 이하의 위치에 있는 자는 모두 제배하고 슬피운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게 하고 꿇어 앉아 삼상향하라 청하고 진향, 진노, 전향, 전노는 모두 근시가 하게 된다. 근시가 다주를 들이면 전하는 뇌다와 삼전주를 한다. 전주도 또한 근시가 한다. 판통례가 면, 보, 흥, 쇠퇴하여 꿇어 앉으라고 하고 대축은 영주의 왼편에 나아가 서양으로 꿇어 앉아 축문을 읽는다. 판통례가 면, 보, 흥 제배하라고 곡하라 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온다. 판통례가 제배하고 곡하라 하면 전하는 제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라 하면 왕세자 이하 위치에 있던 자는 모두 제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예조판서가 꿇어 앉아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집사자는 찬품을 걷어치우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임시로 악차에 나아가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임시로 먼저 있던 위차로 나아가고 통례문은 종실리와 여러 문무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하고 복례랑은 공조판서를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 수건을 가지고 가진 자도 따라 올라온다. 찬궁의 남쪽에 나아가 북향으로 꿇어 앉아 개하기를 삼가 길한 날로 찬궁을 열게 되다 하고 개하기를 마치면 장사자는 올라와 찬두를 걷어치운다. 걷어치우기를 마치면 공조판서는 수건을 가지고 제궁을 털고 닦은 뒤에 관의를 덮는다. 막내의 집사자가 주변으로 장막을 두르면 상시에 먹던 음식으로 된 전도 올리는데 보통 때와 같게 한다. 아침 저녁 수라이다. 끝마치면 통례문은 종실리와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위차에 나아가게 하고 공조판서도 내려와 본관으로 찾아 서게 한다. 좌석이 정돈되면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위차에 나아가게 하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와 판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게 하고 판통례가 제배하고 곡하라고 아래여 청하면 전하는 제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라 하면 왕세자 이하 위차에 있던 자는 모두 제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오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통례문은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반을 동쪽 가까이 옮기면 반수는 이름을 내어놓고 봉의하기를 끝마친다. 통례문은 종실리와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고 하였다.
조전 이에 말하기를 기일 전에 충호 위는 전하의 악차를 빈전 앞에 조금 동쪽으로 설치하고 왕세자의 악차는 그 뒤로 조금 남쪽으로 하는데 모두 지형에 따라 적당하게 하고 통례문은 전하의 판위를 전정의 길 동쪽으로 북쪽 가까이 북향되게 설치하고 왕세자의 위는 전하 판위의 뒤로 조금 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하고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의 위는 외정으로 하는데 지형에 따라 적당하게 한다. 문관은 동쪽이요 무관은 서쪽이며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위가 다르면 여러 줄로 쓰게 하는데 모두 북향되게 한다. 종실은 길 서쪽으로 하는데 앞줄에 쓰게 된다. 집사자가 축판을 영주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와 향압과 촉까지 영주 앞에 올려놓는다. 준수는 지게문 밖의 왼편으로 북향되게 설치하고 새는 동계의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하며 관새는 동쪽에 있고 적새는 서쪽에 있게 한다. 여러 집사의 새는 거기에서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한다. 시각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잔을 씻고 닦아 동계에서 올라와 준소에다 두면 봉차는 올려다가 영주 앞에 두게 된다. 지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게 하고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통내문은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위차에 나아가게 하고 자석이 정돈되면 지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예조 판서는 악차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예를 거행하기를 계하여 청한다. 계하기를 마치고 구부렸다 엎드려놨다 일어난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판 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게 하고 판통내가 제배하고 곡하라고 아래여 청한다. 전하는 제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라고 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제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게 하고 꿇어 앉아 삼상향 하라고 아래여 청한다. 진향, 진노, 전향, 전노는 모두 건시가 하게 된다. 건시가 다주를 올리면 전하는 뇌다와 삼전주를 하게 된다. 전주도 건시가 하게 된다.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 앉기를 아래여 청한다. 대축은 영주의 왼편에 나아가 서양으로 꿇어 앉아 축문을 읽어 마치게 된다.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려놨다 일어나서 제배하고 곡하기를 아래여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판통내가 제배하고 곡하기를 아래여 청하면 전하는 제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라 하면 왕세자가 이하 여러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제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예조 판서가 이해가 끝났다고 꿇어 앉아 아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집사자는 찬을 걷어치우고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오고 지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오게 하고 통내문은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한다. 고 하였다. 견전이에 말하기를 하루 전에 충호이는 전하의 악차를 빈전 앞에 동쪽에 가깝게 설치하고 왕세자의 악차는 그 뒤로 남쪽에 가깝게 설치하는데 지형에 따라 적당하게 하고 그날이 되면 통례문은 전하의 판휘를 전정의 길 동쪽으로 북쪽 가까이 북향되게 설치하고 왕세자의 자리는 전하의 판휘 뒤로 남쪽에 가깝게 북향으로 설치하고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 설치하는데 지형에 따라 적당하게 하고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이며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관이가 다르면 여러 줄로 쓰게 되는데 모두 북향이다. 종실은 길 서쪽으로 하는데 앞줄에 쓰게 한다. 유사가 순을 중문 밖으로 들이되 한가운데로 남양되게 하며 혼백거와 유거는 외문 밖으로 한가운데 남양되게 하고 의장과 맹기는 그 앞에 늘어놓는다. 길의장은 혼백거 앞에 늘어놓고 흉의장과 명기는 유거 앞에 늘어놓는다. 집사자는 축판을 영주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압, 촉까지 영주 앞에 설치하고 준수는 지게문 밖에 왼편으로 북향되게 설치하고 새는 동계의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한다. 여러 집사자의 새는 또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한다. 시각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잔을 씻어 닦아서 동계로 올라와 준수에 둔다. 봉차는 올려다가 영주 앞에 올린다. 지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게 하며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내무는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쓰게 한다.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예조판서는 악자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예를 거행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려 놨다 일어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자에서 나와 판 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게 한다. 판통례가 제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제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라고 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제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게 하고 꿇어 앉아 상향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진향, 진노, 진향, 전노는 모두 근시가 하게 된다. 근시가 다주를 올리면 전하는 뇌다와 삼전주를 하게 된다. 전주도 또한 근시가 하게 된다.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려 놨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꿇어앉기를 아래에 청하고 대축은 영주의 왼편에 나아가 서양으로 꿇어앉아 충문을 읽는다.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제배하고 곡하기를 아래에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자리에서 조금 물러서게 한다. 집사자는 애책의 요기를 전의 동쪽에 설치한다. 직장은 책안을 받들어 앞서서 여기에 두게 되는데 서양으로 한다. 봉책관은 책을 받들어 책안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안 위에 올려놓고 꿇었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선다. 판통내가 꿇어 앉기를 아래에 청하면 전하는 꿇어 앉는다. 전이가 꿇어 앉으라 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꿇어 앉는다. 봉책관이 책안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책을 들게 되고 독책관은 꿇어 앉아 책을 읽어 마치며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선다. 봉책관은 책을 가지고 교서 관원에게 주어 상서 사원에게 주게 된다.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제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제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전이가 면복 흥 제배 곡하라 하면 왕세자가 이이야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구부렸다 엎드려 놨다가 일어나서 제비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집사자는 참포물을 걷어치우고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임시로 악자에 돌아오고 지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임시로 악자에 나아가게 한다. 통례문은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한다. 여제 군관이 무반으로 사품이다. 순을 전개 사이로 올리게 한다. 대축은 열을 가지고 혼백함을 받들어 차 위에 올리고 우죽에 든 것 위에 두게 된다. 집사자는 시책 15 예책 및 평시의 책보를 받들어 여에다 둔다. 서판통례의 영주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순에 오르기를 청하고 오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호조판서는 여제군 관 및 소신을 거느리고 제궁을 받들어 제해에 나아가 순에 올려놓게 한다. 서판통례가 제궁에 앞서 인도하며 봉사파는 자는 내관 삽으로 제궁을 가린다. 만사는 순을 받들어 외문 밖에 이르게 되면 서판통례는 순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유고에 오르기를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호조판서는 여제궁관 및 소신을 거느리고 제궁을 받들어 유고에 올린다. 서판통례는 영가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영가가 출발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간다. 어위가 차서대로 앞을 인도하면 전하는 왕세자 및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차서에 따라 곡하면서 따라가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서울에 남아있을 여러 신하들은 앞서 성 밖에 이르러 하직 드리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고 하였다. 사후 토의에 말하기를 제사 지내기 3일 앞두고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산제 2일과 치제 1일을 하고 제사날 축시에 서운과는 능소를 들일 장소에서 땅의 네모퉁이를 파는데 판 흙은 광중 밖으로 떠내게 되고 가운데 판 흙은 남쪽으로 떠내게 되는데 각기 편말을 한 개씩 세우고 남쪽 문이 될 때는 편말 2개를 세우게 된다. 집사자는 후토시의 신위를 가운데 편말 왼편으로 남양되게 설치하는데 왕골 자리를 깐다. 헌관의 자리는 신위의 동남으로 서양되게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로 서양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설치하고 알자와 찬자의 자리는 헌관의 자리에서 남쪽으로 서양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설치하고 축판은 신위의 오른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합 초를 신위 앞에 설치하고 제기와 제수를 담을 찬구를 설치하고 변 8개는 왼편에 세 줄로 놓는데 오른편이 위가 되게 하고 두 8개는 오른편에 세 줄로 놓는데 왼편이 위가 되게 하고 보게 각 2개는
변과 두 사이에 놓는다. 보는 왼편에 두고 괴는 오른편에 두게 된다. 작은 보게 앞에 놓게 되고 주는 신위의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하고 거기서 동남쪽으로 관세 둘을 북향으로 설치한다. 헌관의 새는 동쪽에 있게 되어 집사의 새는 서쪽에 있게 된다. 제사를 거행할 집사자들은 각기 공복을 입는다. 시각이 되면 알짜 찬자가 먼저 절할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사배하기를 마치고 제자리에 서게 된다. 알짜가 축 및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 배 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면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고 축 이하는 모두 사배하고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각기 제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쓰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헌관을 사배하게 된다.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면 호를 꽂고 손을 씻고 닦아라고 찬하게 된다. 관수하고 세수하는 것은 찬하지 않는다. 호를 잡으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양으로 쓰게 한다. 집준자는 멱을 들어 수를 따르면 집사자는 작으로 수를 받는다.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면 구루 앉아 호를 꽂으라고 찬하고 삼상향하라 찬한다. 집사자는 작을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이 앞에 올리게 한다.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북향으로 꿇어 앉으라 찬한다. 축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축문을 읽고 끝마친다. 알짜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물러나서 제자리에 서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헌관은 사배한다. 알짜가 인도하여 나가고 알짜는 축 이하를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가 서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축이 이하는 사배한다. 알짜가 인도하여 나아가게 하고 알짜 찬자는 배 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집사자는 찬을 거두어 치우게 된다. 헌관이 하나, 정산품, 축사가 하나, 알짜가 하나, 찬자가 하나, 재량이 하나, 모두 참회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17권 세종 4년 8월 15일 기한 첫 번째 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빈전에 망제를 거행하다. 세종시록 17권 세종 4년 8월 15일 기해한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성음 등이 조치 승안도 조침 정덕성 등을 처벌하기를 청하다. 신들은 그 의기 생각하건대 변방을 수비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인데 그 책임을 가진 자가 비록 평상시일지라도 호령을 엄하게 하고 병기를 준비하였다가 만일 경비가 위급할 때를 당하면 당연히 때를 타서 토벌하여 잡아올 것이거늘 전라도 도안 처치사 조치가 신분이 줄장이 되어 외적들이 상선을 겁탈하고 노략질할 때를 당하여 겁을 먹어 무수하고 나약하여 있는 데는 피하고 없는 데만 추격하여 끝내 용감하게 죽기로 적군을 추격할 의사가 없으니 이러한 일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변방장수로서 무수하고 머뭇거려 나아가지 않는 일이 1호부터 시작될까 염려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조치를 잡아다가 법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며 승안도, 조침, 정덕성이 때를 타서 토벌하지 못한 죄도 또한 조금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전하께서 특별히 관대한 법으로 다만 곤잔 100대에 충군만 시키는 것은 대체 훼손되는 듯하니 마땅히 법에 의하여 죄를 주어서 명백하게 대법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 장래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7권 세종 4년 8월 15일 기한 세 번째 기사 경기도 관찰사가 수재의 대책을 개하다. 금년에 큰 물이 져서 벼농사가 잘 되지 못하였으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무릇 받아들이는 것이나 갚을 것과 긴 하지 못한 잡송 따위는 모두 정지하소서니 그대로 따르고 이내 아울러 다른 도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17권 세종 4년 8월 1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전라도도 안무 처치사 조치가 전공을 세우다. 조치가 진묵 김덕경과 박현우를 보내어 외선 한 척을 흑산 해양에서 잡아 머리를 벤 것이 12금이면 나머지는 모두 물에 빠져 죽였으며 포로되었던 남부 9명을 빼앗았다. 현우를 보내어 첩보를 아뢰매 현우에게 의복을 내리고 이내 병조에 명하여 그의 군공을 등금 매겨 아뢰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17권 세종 4년 8월 16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은진현 문성기의 이덕의 정절 이덕은 문성기의 아내이다.
희해년 여름에 성기가 매적에게 피살되었는데 덕이 듣고 바로 가서 강을 따라 시체를 찾아 여러 날이 되도록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성기의 옷을 당 안에다가 모셔놓고 조석으로 공양을 받들며 초하루 보름에는 전을 뱉으라고 애통해 하기를 지극히 하였다. 그의 친정 아비가 나이가 젊고 아들이 없다 하여 그의 마음을 빼앗아 다시 시집 보내려 하니 덕이 울며 밥을 먹지 아니하였고 성기의 부모 성기기를 정성과 공격으로 극진히 하니 그 고을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세종 7월 17권 세종 4년 8월 16일 경자 세 번째 기사에 예조에서 아랜 입주 전이 현궁문을 장차 닫기에 미쳐 통내문은 전하의 판유를 길류궁의 남쪽에 북향으로 뱉으라고 왕세자의 자리는 전하인 판유 뒤에다 남쪽에다 가까이 북향하게 설치하고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거기서 남쪽으로 설치하는데 문관은 동쪽이요 무관은 서쪽이며 중심 머리가 되게 한다. 관이가 다르면 여러 줄을 쓰게 하되 모두 북향하였습니다. 집사자는 탁자 3개를 영좌의 동남쪽으로 서양하여 설치한다. 제주 탁자는 북쪽으로 놓고 그 다음으로 필련 탁자이요 그 다음이 관반 탁자이다. 분내루 먹관반관이 향탕을 갖춘다. 식근 백세제법을 사용한다. 갖추고 관세는 동남쪽으로 북향벽에 설치하고 다음에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합 초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주는 길류궁 동남쪽으로 북향벽에 설치하고 새는 동남쪽으로 북향벽에 설치하며 여러 집사의 새는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벽에 설치하고 시각이 되면 통례문은 종실이와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서게 하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서게 하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와 탁자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한다. 대축은 손을 씻고 개를 열어 상주를 받들어 내자 탁자 위에 놓고 향탕으로 신주를 목욕시켜 수건으로 탁자 위에 뉘어놓는다. 제주관이 손을 씻고 탁자 앞에 나가 서양으로 써서 쓰는데 전면에 이르기를 태종성덕 신공 문무광유대왕이라고 먹으러 쓰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된다. 대축을 영좌에다 봉안하고 백적은으로 덮는다. 혼백함은 그 뒤에 두게 된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오게 된다. 집사자는 물을 부어 잔을 씻고 닦아서 준수에 두면 봉찬이 받들어다가 영주 앞에 올린다. 예조 판서가 악주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행례하기를 아래여 청한다. 아래기를 마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와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전하를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게 하고 꿇어앉아 삼상향을 하기를 아래여 청한다. 근시는 다주를 올린다. 전하는 뇌다와 삼전주를 하게 된다.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려놨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기를 아래여 청한다. 축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서양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마치면 판통내는 구부렸다 엎드려놨다 일어나서 제배하고 곡하기를 아래여 청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려놨다 일어나서 제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라고 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제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대축은 우주를 받들어 궤에다 넣고 예조판서는 꿇어앉아 아래기를 이해가 끝났다고 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오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아가 악차로 나아가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하고 집사자는 예찬을 거둬 치우고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1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공신의 적장들이 빈전의 전을 올리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18일 애민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빈전의 절을 올리다. 판서 조말생등에게 하기를 신등이 대흥을 시종하여 건신이라 하는데 은택을 받으니 지극히 무거워서 각기 자신이 제수를 갖추어 전을 올립니다. 하므로 임금이 애처롭게 여기 그대로 따른 것이다.